지금 우리가 이제 파시즘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까 고차원적인 교육 얘기야. 파시즘을 예, 파시즘의 파시즘의, 어제와 오늘, 예, 파시즘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예, 전체주의와 파시즘, 아까 나치와 스탈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게 예, 전체주의와 파시즘에 대한 어떤 분명한 개념 정의를 한번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광복절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소환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부분 두 가지를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두 예, 가지 이야기를 한번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예. 먼저, 그러면은, 강시원 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이어서 또, 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시즘의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이라는, 이것이 우리 학술회의 전체 주제, 저도 그 점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가 그래서 원장님이 그 부분을 또 저는 이 말씀을 하셔서 어, 그 관련된 이 자료들을 다시 한번 또 검토를 좀 했습니다. 전체주의에 대한 그 아렌트의 이해와 다른 학자들의 이해가 어, 좀 다른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정치학자들의 그 또 이 전체주의에 관한 연구 자료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소련 파시스트 정권을 전체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 한다면은 냉전 시대 그 이 중요한 그 저서를 냈던 칼 프리드리나 브레진스키 같은 분은 기본적으로 전체주의 개념을 확장을 해서 어 그 이 소련 공산주의 체제와 파시스트 정권을 어, 어, 이 이 전체주의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있고요. 또 한편으로 또 다른 문헌을 또 찾아보면은 전체주의를 파시즘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포함시켜서 이 전체주의를 설명을 하고 있어서 어, 그 저는 아렌트의 입장을 기본으로 해서 논제를 전개시키지만 다른 학자들의 입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한다면은 이 파시즘 연구에 있어서 전체주의, 우익 전체주의와 자익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 두 주제를 같이 포함시켜서 연구를 해도 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렌트가 이 파시즘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은 제가 그 처음 나눠드린 이 연구 노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무솔리니 역시 기본적으로 나치 전체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상당히 옹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권 초기에 전체주의를 옹호를 했지만, 그러나 어떠한 점이 다르냐면은 전체주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국가보다는 당을 위에 세웁니다. 당이 결국은 세계 지배의 주도 세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 무솔리니는 어떠한 편을 쓰고 있느냐면은 정당을 초월한 정당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편을 쓰고 있습니다. 어, 무솔리니가 살던 시대에 역시 이탈리아에도 수많은 나름대로 정당들이 존재했죠. 즉 국민 국가에서는
정당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데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바이마르 체제에도 수많은 정당들이 존재했듯이 그러나 이 정당들은 오히려 사회적인 갈등과 분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무솔리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즉 모든 정당들을 나름대로 통합해서 모든 정당들을 위에 있는 당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주의를 나름대로 실현하고 결국은 국가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나치 전체주의와 이 파시즘 사이에 이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지적을 하면은 그 이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당이 나름대로 집단입니다. 그런데 파시즘에서는 바로 국가가 미안합니다. 군대가 중심이 되죠. 일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한번 보시면은, 어, 이 일본 군국주의 시대, 경찰과 군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연결시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 군대가 중심이냐, 그다음에 어, 이, 이 비밀 경찰이 중심인가 이 문제가 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점을 지적한다 한다면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는 역사 과정 전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설명할 수 있는 명가의 보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파시즘에서는 나름대로 체계적이건 논리성을 갖춘 그러한 이데올로기는 좀 약한 편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78주년 이 78주년 광복절 기념사 내용을 제가 이념, 논리, 역사라고 하는 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어떤 말씀드렸느냐면은 8.15 광복절 기념사는 어두운 시대에서 해방된 광복을 나름대로 기념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광복절 기념사에서는 독립운동의 의상과 역할을 분명히 더 강조했어야 된다.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와의 치열한 투쟁, 어,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 투쟁을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명이 어, 미약하다. 그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이 광복절 기념사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별도로 이 저기를 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맥락을 살펴봤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경제성장, 민주화와 연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바로 결론의 끝부분에 가서는 뭐냐면 공산 전체주의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되는 어, 반국가적 세력이 공존한다라고 해서 특정 집단 민주운동가 인권운동가 정보운동가
정치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핵 위기로 위험을 겪고 있는데, 따라서 현재 중요한 것은 한미일 나름대로의 어떤 국제 협력 안보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결국은 독립운동을 산업화, 민주화, 그다음에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공산주의, 공산 전체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끌어들여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논리 구조를 살펴보면은 냉전 시대 반공주의에서 강조했던 이분법적 대립 원리를 바로 기조로 깔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 전체주의 요소가 아닙니다. 이거 혹시나 좀 자칫 오해를 하실 텐데, 전체주의는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강하다라고 하는데,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정치 영역을 손상시키고 왜곡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그 하나를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 그 12쪽으로 가게 되면은 대립의 원리가 오늘 현실에서도 그대로 나름대로 더 심화됩니다. 제가 거기에 보면은 진리 대 거짓말, 가짜 대 진짜, 과학 대 비과학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책 문제를 같이 논의할 때, 정치 현안을 논의할 때 항상 이분법적인 대립 구도로 논지를 토론을 정쟁을 하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진리와 거짓말 논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치 영역에서 진리라고 하는 잣대를 그만을 적용시키게 되면 정치 영역은 나름대로 손상됩니다. 따라서 이분법적 대립구도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나름대로 진리가 아니라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 이것을 이게 분출되는데, 분출된 의견들 사이에 어떠한 공통분모가 있는가를 나름대로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예, 정치 역할이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자유 사이를 강조를 하는데, 과연 자유는 어떠한 자유냐? 제가 아무리 봐도 정치적 자유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공화제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이념이 바로 자유와 평등입니다. 공화제의 가장 주요한 덕목은 미안합니다. 공화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치 원리는 미덕이고, 달리 말씀드리면 평등에 대한 사랑이고 조국의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에서는 자유 사이를 강조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자유에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시민 개인적인 자유가 부각될 뿐이지 정치적인 자유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은 정치가 왜곡되고 손상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정치 없는 민족, 역사 없는 민족은 음, 결국은 죽은 민족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네, 밴드의 주장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예, 여기까지 한 것은 이제 다른 분들 좀 질문을 좀 제가 유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